이동형 TV 총선 기획 박진환매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 6회 시작합니다. 점점 험지에서 뭐 부산, 안동 이런 험지에서 자꾸 당선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잘 보여야 됩니다. 네. 안동 분들 왔을 때는 무시했어요. 네. 어차피 안 되니까. 광고만 읽고 막 그랬거든요. 얼굴도 안 마주쳤는데 눈도. 오늘 출연자 오늘 누굽니까? 출연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부천 오정구 경선에서 현역 정은혜 의원과 김만수 전 부천시장을 상대로 승리한 서영석 후보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정구 국회의원 후보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김만수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김만수 이길 것 같더라고. 감이 떨어졌어요. 오늘 믿고 있었어요. 정은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저는 어리고. 네. 이게 누가 봐도 김만수가 되는 건데 어. 어떻게 이겼을까? 부천 시장을 이겨버렸어요, 그냥. 앞으로 이제 경선을 또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네. 어떻게 좀 팁이 있을까요? 특별한 팁이라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한간에는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혜영 의원님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25년 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진정성을 믿고 또 따라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두 분 후보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예. 아유, 와, 멋있습니다. 은근히 이제 내가 다윗이다. 다윗인데 이겼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옆에 계신 우리 이광희 후보님. 예, 저는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이라고 합니다. 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광희 후보는 같이 그 운동했던 분들이 다 또 서울로 올라와서 다들 한 잔씩 할 때 계속 지방에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KYC라는 단체를 만들 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한청협이라는 약간 재하 청년 단체였었거든요. 그때 당선된 분들이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뭐 등등 좀 많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만든 슬로건이 청년이여 고향으로 돌아가 시장이 되자 이런 슬로건을 지들이 만들어놓고 저는 내려갔고 자기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청년들을 내려보내고 이제. 그래서 뭐 도의원 하시고 그랬었죠? 네, 도의원 2번 하고요. 예, 네. 예. 자, 그럼 우선 우리 이동현 TV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는데 네. 오늘 뭐 이광희 후보는 원래부터 이제부터 쭉 팬이셨고 하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더 네. 출연한 게 더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이동영 작가님 만난다는 기분 때문에 굉장히 좀 설레었어요. 청주에 오신다고 그래서 원래 이 청주에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청주 사람들은 전부 이동영이 청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데요. 그게 조금 그래서 어쨌건 청주에서 있으면서 저는 이제 뭐 시민운동도 하고 또 뭐 도의원도 2번 하고 그랬었던 근데 이제 충청북도의 특징이 이 뭐 이렇게 공무원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도지사부터 시장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 출신 중에 단 한 번도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뭐 단체장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풀뿌리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님은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저 정말 좋아합니다. 책도 다 읽고요. 네, 열혈 팬입니다. 제가. 이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그 말도 많이 들어봐서 상관없습니다. 네. 네, 정말 팬이신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광희 부천에. 후보님이 이제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으로 하셨고 서영석 후보님의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진작 이동형 TV에 나왔으면 경선이 조금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을 겁니다. 드는데 하여튼 좀 김만수가 이길 줄 알았다니까. 늦게 불러줘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동안 부천 3선 시의원으로 또 경기도의원으로 하도록 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네. 국회의장이 되실 것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후배들에게 정치의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고 또 그 길을 원혜영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담담하게
또 차별 없는 세상과 더 나은 민주주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 소감 말씀 부탁드려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후보, 네. 너무 부럽습니다. 예비 후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산을 넘었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컷오프된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벼르고 하더니 있어요. 이게 뭐 미래통합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도 나왔고 일단 청주시 서원구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저께 결정이 돼서 6전 7기의 최현호 후보가 최현호 씨. 아시죠? 계속 하도 떨어지는데도 계속 나오시는 총선만 분인데 7번째 도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현호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고 네. 오재세 후보. 의원이 네. 여기 무소속으로 가면은 표가 갈라먹어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무소속으로 이제 그 서원구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오재세 의원님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따라갈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예, 박빙으로 선거가 지난번처럼 흐르면 네네.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선될 때마다 늘 43%를 넘어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뭐 2004년도에 탄핵 때를 이제 처음 들어가셨는데 46% 받았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3%를 넘어본 적이 거의 없으신데 저는 우리 동네 그 동네 특성상 우리 동네에서 이겨서 민주당이 원래 이기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한 60%를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거의 없고 늘 뭐 최다 득표로 본인 동네가 좀 중요하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거기에서 아하. 이긴 걸 가지고 이겨요. 11개 동네 중에서 3개 동네에서 이긴 표로 거기가 55%가 살거든요. 네. 인구가.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오재세 의원의 특성이 약간 그 정치적으로 좀 중도 보수 성향을 많이 띄어서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기는 평상시에 굉장히 좋으신데 투표를 하면 그분들은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뭔가 이제 뭐 성향이 별로로 안 안 찍는. 돼. 지금 그건 아닌가 그거? 오재세 의원이 그런 하면 안 선택을 되죠. 안 근데, 하겠죠. 네, 선택 안 하실 설마 겁니다. 사선 네. 의원인데. 사선했는데 네, 16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그 어쨌든 바짓가랑이라도 좀 붙잡을 아니 생각이고.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럼요. 그래도 그 판단에 대해서 네. 네. 다른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 어른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마지막에는 지키시지 저는 않을까. 그래요. 지금은 예. 이제 해야 속상하셔서 예. 그래서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흘리셔요. 그러니까 내일 경선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경선 끝나고 나면은 아마 뭐 또 화도 좀 참으시고 예.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비례 정당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아니, 거기 가서 국회의원 같은 건 안 되고 번호만 앞으로 땡기는 마지막으로 이 진보 민주개혁 세력에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그건 아십니까 비례 정당 만드는 거? 거기 정봉주 의원하고 열린민주당 맞습니다. 만드시는 이근식 의원이 예. 그분 제가 보좌관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전화가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선거 준비 잘 되냐고. 그래서 오 의원님이 자꾸 탈당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인연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서원구가 청원군하고 통합돼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청주 보면은 그 도심 부분은 이제 그 민주당 세가 좀 네. 강하고 네. 젊은 분들도 많이 사셔가지고 이 시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이 강한데 반반이군요. 청원구는 어떻습니까? 청원구 쪽이 남이면과 현도면 저희 그 4개의 구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서원구는 시골 쪽이 2군데만 들어와 있는 면 2개만 들어와 있는 예. 곳이에요. 다른 곳에는 면들이 막 5-6개씩 들어왔는데 저희만 면 단위는 사실은 그래서 좀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구도심을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보수표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다면 부천 오정구 얘기를 잠깐 좀 네, 한번 오정구로 해보겠습니다. 가보죠. 미래통합당 후보는 일단 누가 그럼 나오게 되나요? 안병도 후보라고 그 저희 지역에서 이제 이번 3번째 도전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3번째 도전하는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워낙 그 원혜영 의원의 텃밭이서 네, 5선을 한 곳이잖아요. 신경 쓸 필요는 원혜영 없는 의원이. 건가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죠. 이게 이 선거라는 건 뭐 늘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만 이제 원혜영 의원님께서 워낙 튼튼하게 이렇게 털을 잡아 놓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기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 그 제 비타민 서영석의 칼라로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건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고 또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부담감이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워낙 그 선거를 치를 때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원혜영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역 주민들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요 역대 선거를 보면 18대 때 원혜영 의원이 56% 얻었는데 네. 18대 때 민주당 다 죽었을 때거든 이때. 혼자 됐어. 네. 그런데도 50 MB 때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예.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수도권에서도 거의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적 정서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민주당 강세이긴 하지만 또 요즘 최근 정세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댓글창에는 서원구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네. 동원을 좀 했습니다. 아 이미지 여기 나온다 홍보를 많이 하셨나 제가 봐요. 이동영 팬이라니까. 대단하십니다. 내일 경선은 그러면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경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이틀간에는 어쨌든 이제 국민 여론조사하고 네. 그 당원 투표하고 그리고 3일째는 이제 당원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투표인데요. 월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9시면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좋은 소식이 꼭 들려오기를 예.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럼 좀 자세히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본격 인물 탐구 들어가기 전에 네. 광고 듣고. 네. 그래야 태블릿 PC를 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막 남은 한 40분 동안 광고할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탈모 걱정 이제 블랙의 힘을 믿을 시간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입니다. 헤이브로에서 출시한 오직 남자들을 위한 탈모 샴푸 헤이브로 트리플 블랙 샴푸가 출시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깔끔한 두피 세정과 또 두피 열을 내리는 진정, 마지막으로 탈모 영양 이 세 가지는 탈모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케어 3단계입니다.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는 탈모 관리 효과가 증명된 카페인과 이 토탄수와 블랙푸드 콤플렉스 등 머리에 좋은 블랙 성분들이 탈모 걱정을 덜어드리는 한편 미끌거림이 전혀 없는 깔끔한 사용감 또 풍성한 볼륨감으로 탈모 걱정 없으신 분들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강의 깔끔함과 탈모 걱정을 동시에 잡은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지금 헤이브로 검색하셔서 블랙의 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탈모. 이게 탈모 두 우리 분 다 이 후보님 괜찮으신? 약간 임팩트가 조금 있으려고 하는. 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시죠. 네. 서 후보님은 뭐 많으십니다. 네, 예, 저는 뭐 머리숱이. 아직 머리숱은 괜찮습니다. 오, 풍성하십니다. 진짜 풍성하시네요. 박 약사니까. 변호사님도 네. 박 변호사님도 되게 가발이야. 풍성하시. 저 가방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좀. 네, 그래서 헤이브로 트리플 블랙 샴푸 여러분 혹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에 지금 보이시죠? 헤이브로에서 샴푸가 또 나왔습니다. 헤이브로 로션들 많은 분들 너무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이 샴푸도 한번 같이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영한네이처의 술겜입니다. 마카산삼으로 유명한 영한네이처에서 만들어서 몸에 좋은 마카뿌리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리나무, 황기, 메가 등 이 순수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서 화학 성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든 술겜은 여러분의 술자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즐거운 술자리 후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음주 후에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꼭 하나 드시면 됩니다. 자, 알갱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은 씹어 드셔도 되고요. 단 치아가 단단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고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고객센터 전화 031-323-2559번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뭐 약주 좋아하시면 뭐 저 술게임 좀 가져가셔도 네, 좋습니다. 이게 술 먹기 전에 드시고 또 술 드시는 중간에 드시고 뭐 술 먹고 나서 하나 드시고 이렇게 아니면 셋 중에 뭐 한 번만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날 숙취가 진짜 없어. 너무 신기하게 근데 없어요. 술 취하려고 먹는 건데 깨면 어떡하죠? 빙고. 네, 술을 취하고 취해서 집에 가는 길에 드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날 다 취한 다음에.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네. 자, 그럼 인물 탐구 우리 이강희 예비 후보부터 할까요? 네. 이광희 예비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올라와서 네. 박지 성형 미인이라도 좋다라고 저 성형 안 했습니다. 쌍꺼풀 네, 조금 쌍꺼풀의 했습니다. 시술입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광희 후보. 어머니가 김밥을 팔아서 집안을 건사하셨고 성남고등학교 야간으로 다니셨다고요? 네. 네, 고등학교는 꼴찌로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우수한 성적으로 했다. 이게 비결이 책이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책벌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책만 읽는다고 학교 성적이 좋아집니까? 아, 이거는 좀 이건 약간- 지어낸 것 같은데요. 네,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집이 좀 어려웠어요. 예, 빚잔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로 이사를 와서 저는 초중고를 서울에서 나오고 정치는 지금 지방에서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거 때마다 지방 사람이라는 이 타지방 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시작을 했었어요. 늘 뭐 근데 고향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초중고를 안 나오면 거기서 평생 37년을 살았어도 예, 고향으로 안 지방은 쳐줍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사를 왔다가 그 덕분에 뭐 공부를 할 시간을 별로 없어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당시에는 저희는 시험을 쳐서 네. 이렇게 공고 주간 야간 떨어지면 인문계 주간 야간 제가 4번 다 떨어졌거든요. 공부를 좀 못했네요. 네,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이제 야간 고등학교에서 누군가를 좀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랑에 정독도서관 빠지시는. 그건 아니고요. 네. 정독도서관에 가면 놀 데가 많았거든요. 다른 도서관은 다 건물만 있는데 정독도서관은 이 앞에 노는 데가 있어서 예. 거기 여고생들도 많이 나와 있고 아. 야간고가 꼭 남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놀고 있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상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나셨어요? 예, 그분이 광주 때문에 도망을 다니신다고. 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전 그때 그 당시까지 영등포 시장가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대학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네. 생각도 별로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예, 네. 우리 형님들이 전부 보면은 뭐 거기서 있다가 좀 껄렁껄렁 대다가 뭐 사고 좀 쳐서 어디 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장사 다시 하시고 뭐 이런 분들만 맨 있었으니까 뭐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며칠 매일 나와요. 거기를 이제 도망을 나왔다고 하면서 그 근처에서 배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갑자기 이 양반을 보면서 광주가 떠오른 게 아니라 나도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분을 보면서 대학 가고 싶다 예, 생각했다고요? 예, 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올해부터 본고사가 없어져서 너 같은 사람도 대학을 갈 수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나만 따라해 그러더니 이렇게 한 권으로 다 요약이 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충북대를 가게 됐죠. 우와. 보니까 장학금을 받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네.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야간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대학을 좀 많이 보내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펌프질하지 말라고 바람 넣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아.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 누가 돈 내고 학교를 다니라고 합니까? 서울에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충북에는 충북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데 네. 충북대를 장학금을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장학금에 우리 아버지가 설득을 당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 후에 학생 운동에 뛰어들게 됐고 네. 청주 이제 6월 항쟁의 중심에서 활동을 했고 당시에 투쟁 동지가 지금의 아내를 아내분이시라고요. 만났다면서요? 네, 그 총학생회 여학생부장이었었고요. 그때 네. 머리를 다 깎게 됐어요. 총학생회 임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다 깎는데 여학생부는 제끼기로 했는데 이제 멀리서 앉아 있는데 주변 동료들이 그 이제 학생들이 야 너도 여학생 부장이면서 왜 안 나가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깎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부장 머리를 깎고 우리 사회부장은 여학생부 차장 머리를 깎았죠. 손이 얼마나 떨리든지. 그래서 둘이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머리 깎아주는 인연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올린다고 안 하고 머리 깎아준다고 합니다. 올린다. 근데 대본에 보니까 매년 아내 생일상을 차려주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거 본인이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제가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여기 영등포 대신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오래 하면서 제가 요리를 되게 많이 오. 잘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걸로 일단 꼬시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 그거 보고 또 감동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전부 연애하는 소품으로 다
아니, 자기 일기를 왜 선물을 합니까? 아 무슨 선물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보기에 신기하시네. 아, 이해가 안 돼. 지어내는 여자들은 거면서 그런 거 안 아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아이 그거 일부러 선물을 했겠으니까 그냥 옆에 놨는데 그걸로 이제 선물이랑 퉁친 건 아니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상 차림을 하셔가지고 내 그 우리 며느리 첫 상은 내가 차려 이러면서 아버님께서 예, 아버님이 원래 시아버지가? 그랬었어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와. 저도 요리하는 거를 좀 배워가지고 어떤 거 하세요? 그거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뭐 잘하는 게 닭볶음탕 일단 와. 잘하고요. 그 밖에 모든 거 거의 요리를 다 합니다. 모든 요리를 저도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요리를 안 합니다. 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얘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게을러요. 엄청 게을러요. 네. 네, 저도 사실 좀 게을러가지고. 아니 그래서 네.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그 아들과 딸이 품평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실력이 점점 안 좋아 같은 것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당선되셔서 바빠지시면 집에서 요리하실 요리 시간이 못 많이 없을 하시겠어요? 테니까 네. 최대한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청주시장 나가고 떨어지고서 2년 동안 거의 그 아내의 도시락 반찬은 제가 다 쌌죠.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겹치게 싸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내분한테 도시락을 그러니까 회사 가실 때 네네 돈을 버니까 네. 제가 계속 돈을 많이 도시락이라도- 벌어와라. 도시락이라도 싸야죠. 네. 네, 그래서 아내 50번째 생일에는 1년 동안 쓴 편지 99통을 책으로 엮어서 선물을 하기도 했다. 아 이런 거 넘어가. 하지 마. 넘어가지 마. 네. 넘어가. 아 이게 또 이제 사고를 치려고 청주시장을 나가고 싶어서 아, 뭔가 마음을 감동을 얻기 좀 위해서. 줘야 되는데 1년 동안 치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1년 동안 매일 99통의 편지를 쓰는데 아 그때 계획을 잡았군요 벌써. 예. 도원 그만하고 나간다고. 예, 연애를 할 때는 99통이 아니라 뭐 하루에도 100통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 먹어 50 넘어가지고는 연애 편지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99통을 예, 쓰셨다는 게 대단한 그래서 거죠. 매일매일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지만 이 글이 나와요. 그래서 아우 그 1년 동안 한 거 중에 제일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학교 졸업 후에 민청년에서 간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이인영, 우상호, 뭐 임종석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같이 일을 했고요. 예, 활동을 유기용 뭐 하셨고, 이런 분들하고. 네, 혼자 이제 청주에 남아서 시민운동을 이어가시고, 아 네. 정치로 떠났는데. 그러니까 예, 다들 잘 제도권 알겠습니다. 정치로 가고, 네. 네, 그리고 2002년에 개혁 국민정당을 만들어서 노무현을 지켰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필요할 때만 불러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기용 선배가 유시민 선배가 뭐 한번 모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갔더니 그게 개혁정당 만드는 첫 모임이었어요. 필요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복귀를 해서 노무현 돌아왔고요. 대통령 당선 후에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이근식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네. 지내셨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으면 뭐 좀 한 대 달라 그래요. 네, 자리 하나 아니, 받으셔야죠. 아니 저는 그냥 그 다시 시민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걸. 아무도 안 그랬고요. 그래서 개혁당 집행위원장 출신 중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 신청 자체를 안 했으니까. 왜요? 안 하셨군요. 아니 저는 그냥 시민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마을운동, 주민운동 한다고 마을신문하고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그렇죠. 다시 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누가 씁니까? 그래서 예 제가 또 정말 앞장을 쓸 수밖에 필요할 없어요. 때만 불렀네요. 예, 필요할 때만. 예. 네, 그래서 2010년에 충북도의원 당선이 되셨고요. 최고의 도의원이다라는 찬사를 이끌어내셨고 누가 누가 이게 이거 누가 우리 최고의 도원이라고. 작가님이 제가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목표가 그랬었거든요. 이제 워낙 친구들은 전부 저도 보좌관 출신도 보좌관도 해보고 국회의원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도의원을 하니까 내 목표는 도의원을 우리가 31명이거든요. 31명 중에서 최고의 도의원은 난 싫다. 20년 역사상 최고의 전무후무한 와. 도의원이 되겠다는 게 제 목표였었기 때문에 일단 최고의 도의원은 제 목표이기도 했고 또 뭐 상이란 상은 다 받았으니까요. 네. 물론 돈 주고 받는 상은 절대 안 받았습니다. 아니 돈 주고 받는 상도 많죠. 근데 이제 당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거의 모든 상을 실제로 독차지를 하셨고 2016년에 전국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친환경 최우수 도의원 그런 뭐죠? 뭐 시민단체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상을 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상을 받기 전에 되게 꼼꼼하게 막 면접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고 그래서 받은 상입니다. 예, 제일 자랑스러운 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을 얻어서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본선에도 못 갔네. 네. 금바도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다시 새롭게 도전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경선 떨어졌고 이번엔 또 경선으로 가야 되고. 네. 저는 지방에서 아까 필요할 때마다 중앙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선이나 이런 걸 붙일 때 되면 늘 그냥 내리꼽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도 경선에서 올라갔는데요. 그때도 우리 오재세 의원님의 네. 굉장히 아끼시는 분을 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선인데 그래도 지방에서 정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좋다. 경선만 시켜주면 경선만. 거기서 살아나오는 건 내가 알아서 내 실력으로 할 테니 경선만 시켜달라고 하는 게 제 슬로건이었어요. 아예. 네. 여기가 근데 사선 현역 의원 지역구인데 네. 왜 여기를 택했습니까? 뭐 컷오프 때 뗄 줄 예상했어요? 거기서 두꺼비 마을 운동도 거기서 했고 마을 신문도 거기서 했고 그 현장을 전 지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좀 지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었는데요. 무슨 약속이요? 2012년도에 경선에서 그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우리 동네 두꺼비 마을이었어요. 저희들이 두꺼비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서 네. 그곳에 당원만 한 1,000명 됩니다. 완전히 전국적으로 공동체 운동이 가장 잘 된 곳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태마을 공동체가 잘 돼 있는 이 선남동 두꺼비 마을 같은 곳을 전국에 만들겠다는 말씀을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 활동가들에게 여기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제 뭐 그 구룡산이 우리 동네 뒷산이 구룡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구룡산에 아파트가 막 쓰게 되고 그곳이 파괴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손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현역 의원이시로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한번 붙어봤거든요. 네. 네, 할만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서영석 후보님도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네. 깔끔하게 갑니다. 예. 바로 이제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소통하는 예. 방송이기 이광희 때문에 후보를 이제 그만합시다. 네, 서영석 후보로 바로 넘어가 바로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1964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태어나서 대퇴부 무혈괴사성이라는 질환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혹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60년대에 이게 보면 그 감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데 이게 그 대퇴부 골두 부분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지금도 이제 그 골두가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다리가 불편하게 된 그런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가정 편이 좋지 않아서 못 치료가 살아서 안 되는 치료가 안 겁니까? 된 겁니까? 일단은 의료 시설이 없고 시골에는 예,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질환인지도 모르고 이게 소아마비랑 무혈괴사증이랑 그냥 헷갈려 가지고 그냥 네.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신체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셨다고. 와, 근데 이게 뭐 큰 질환은 아니라고 해도 이게 마음이 이렇게 멘탈을 관리를 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부모님이 희망을 주셨고. 네, 부모님 덕분에. 그렇죠. 이게 이제 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 표현을 하면 짠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식에게 이렇게 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너는 잘 살 거다, 괜찮다, 뭐 잘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세뇌하듯이 이렇게 많이 주입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어떤 형태, 어떤 난관이 와도 잘 될 거라고 하긴 약속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내왔던 게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약사세요. 그래서 그런 네. 데로 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공을.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더 자세하게는 이제
당시에 그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학자금을 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성균관대 학대학이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등록 걱정은 안 하고 장학금 준다니까 무조건 상경을 가출하듯이 상경을 해서 어쨌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고민이나 이런 건 없었고 다만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일단 지르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르면 왔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지르면. 너무 질렀어요. 네, 근데 1980년대 이제 들불 야학과 네. 광주 민주화 운동 계기로 민주주의와 사회 문제에 눈을 뜨셨고 1986년에 이제 대학교 재학 중에 전방 입소 반대 투쟁 같은 이런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가셨다고 네, 되어 네.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감옥에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형이 얼마 살았는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짧게 갔다 온 분들이. 예, 이런 아, 분들은 예. 짧게 갔다가 안 써. 두 달. 두 달 그렇죠. 정도 보면 60일 정도 맞습니까? 70일 정도 정확하거든. 집행유예가 많이 1년 갔다 오신 분은 6개월. 4년 정도 씁니다. 그렇지. 3년. 네. 많이 갔다 2년 이상이면 바로 쓰거든. 아 그럼 이거를 적는 그 뭐냐 그게 이제 2년이었다 1년 넘어가면 씁니다. 40일 1년부터 뭐 이제 자랑스럽게 쓰죠. 적는 거예요. 70일 좀 부끄럽습니다. 약간 11개월은 이제 올려서 쓰고 1년으로. 그렇죠. 남태우 씨 16일 갔다고 안 쓰잖아. 그냥 갔다 왔다고 표현하잖아. 네. 똑같은 거. 16일은 근데 너무하다. 민주화 유공자신가요? 아직 그거 신청은 안 했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민주화 유공자인데 저 한 번도 안 잡혔거든요. 어. 예, 구류는 엄청 많이 살았는데 시비 받을 때마다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안 받았더니 예. 네. 되게 그래서 그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 할 때 이제 그 제 지금 광주 서구청장을 하고 있는 행님이 이제 그 들불야학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도 이제 행사들한테 쫓기고 뭐 수배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이게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제 네. 그런 것이 이제 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고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깜빵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문제는 오랫동안은 안 해도 이게 이제 그 약사라고 하는 안정적 직업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졸업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짧지만 이렇게 상당히 시련이 있었던 그런 학생 운동이었다고 그래서 생각이 이제 됩니다. 꾸준히 근데 계속 사회 운동 같은 시민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활동도 하셨고 이제 부천에 1988년에 터를 잡으셨는데 고강동에서 구색 약국을 운영을 하시면서 사회보건 운동을 고민을 하다가 뭐 일회용품 안 쓰기, 장바구니 챙기기,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하셨다라고 돼 있고. 폐 건전지 가져오면 비타민 C를 나눠줬다는 네, 그래서 이제 얘기였어요? 비타민 아저씨라고 예,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저희가 88년도에 졸업을 해서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그때 우리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이제 그 영등포에 있는 협성계공이라고 수은 온도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조그만 공장인데 거기에 15살 먹은 문성명 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는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그 사회에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이렇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수은과 관련된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약국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져오면 비타민 C를 나눠주어서 애들이 비타민 C라고 비타민 아저씨라고 별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붙여준 별칭이 지금 한 25년 넘게 쭉 명예스럽게 싼 거 준 사용하고 거죠 있습니다. 비타민 C. 그렇게 비싼 거 주면 안 되고 저희 그 동네 약국의 아저씨가 네. 애들 울면 그거 주더라고요. 아 울면 주는 거. 울어서 받는 게 더 편한데요. 건전지보다. 받은 친구들이 이제 다 유권자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25년이 지났으니까 다들 성인이 됐고 이제 아기 엄마 아빠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좀 기대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995년에 원혜영 의원하고 만나서 정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3선 부천 시의원을 지냈고 2006년에 경기도 의원에 도전을 했지만 당시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면도칼 피습 사건으로 이제 대전은요? 네, 대전은 그래서 경기도 의원 선거 결과가 108대 빵이라는 그러니까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부천시 약사회장 역임하면서 원혜영 의원 뒤에서 묵묵하게 활동을 하다가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 두 분의 공통점은 도의원 의원 출신이라는 출신이네요. 거예요. 네. 의원. 그리고 이제 32년 동안 오정을 지키면서 오정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드디어 또 오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네요. 네, 네. 그럼 뭐 원혜영 의원의 조직이나 이런 게 그대로 넘어오면 되겠네요. 받은 겁니까? 예, 이제 제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원혜영 의원의 바톤을 이어받은 서영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원혜영 의원께서 이렇게 쌓아온 여러 가지 그 텃밭을 잘 유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한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지역에 원혜영 의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실은 경선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 이렇게 경선 후유증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잘 좀 봉합하고 함께 원팀을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에게 좀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혜영 의원님의 조직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익은 겁니까 김만수 시장을? 그냥 지금 궁금해서 뭐 여쭤보는 뭐 거죠. 어디 출마 준비하세요? 상대적으로 김만수 시장은 그 재선 시장을 했지만 그렇죠. 좀 우리 오정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고 저는 이제 묵묵히 한 25년 동안 원혜영 의원님 직은에서 이렇게 쭉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밀접하게 소통을 해왔던 게 이번에 주요 승리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결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값보다는 지역민들하고 더 근접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정치의 행태가 좀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런 아하.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민심을 얻는 것 그것이 정치를 바르게 해 나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부천이 지금 지역구가 4개? 소사도 네 개입니다. 있죠. 4개. 지금 오정, 다 민주당이죠. 예. 다 민주당 지난번에 다 싹쓸이 했는데 예. 보니까는 원혜영 의원은 뭐 불출마하셨고 하셨고 김상희 의원은 어떻게 네 단독으로 이번에 단독으로 됐습니까? 네, 예. 받으셨고. 서른 의원도 됐을 거고 김경옥 의원도 뭐 거기도 단수로 현역이니까 혼자 이제 그러면 시민이시네. 여기만 지키면 되겠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더 부담 어, 되시네요. 앞으로 예. 말씀 못 하셨어요. 되는데 그래서 부천의 부천 시민 전체가 선거 관심이 좀 저희 오정구에만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선도 다이나믹하고 또 뭐 이렇게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이후에 새로운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오정구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주도 4개 아닙니까? 네, 4개입니다. 청주도 4개인데 여기도 재밌어. 여기 도종환 정우택 네, 도종환 의원 지역구에 정우택 청덕에서 이 붙죠. 그렇죠. 정우택 씨가 옮겼죠. 네,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상당했다가. 상당해서. 옮겨서 도종환 정우택도 재밌는 싸움이 될 것 재밌을 같고 것 같아요. 변재일 의원은 뭐 변재일 의원은 김수민 의원이 이겼어. 단일음 후보로 되면서 무시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우택 의원을 그렇게 옮겨가게 한 사람이 윤곽근 우병우의 윤곽근. 사단의 윤곽근 검사. 예. 검사장. 우리는 누가 갑니까? 우리는 정정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정정순 할만합니까? 전 도지사 저하고 같이 청주시장에 도전했다가 그분이 2등 제가 3등 낙선을 한 적이 있죠. 하여튼 이 청주도 상당히 재밌게 펼쳐지지 않을까. 충북이 다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두 분의 지역구도 중요합니다만 충북,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난번 총선 때는 좋은 결과가 났는데 수도권과 이제 충청을 어떻게 이제 뭐 청주 같으면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난번 총선 때는 3대5로 사실은 민주당이 3개밖에 그래요? 못했는데요. 그 3개가 청주에서만 나온 거예요. 충청북도 터뜨려서 예, 3대5라는 거죠. 토탈 8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대5였고 이제 그 중간에 선거가 한 번 있었죠. 그때 이우삼 의원이 제천단양에서 승리를 하면서 4개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만 굉장히 민주당이 강세고 네. 방금 얘기했던 제천, 단양, 뭐 시골이라 해서. 진천, 보은, 옥천. 음성, 보은, 옥천, 충주 뭐 다 이제 여기는 전형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뚜렷하게 갈리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청주에서 4개를 다 싹쓸이 해야
그 뭐 그러자는 의견이 지금 우리가 좀 의지가 굉장히 굳습니다. 네. 근데 예. 그렇게 되려면 경선에서 꼭 이기셔야겠네요. 제가 네, 봤을 꼭 때 이기겠습니다. 서원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 너무 쟁쟁한 네, 분들이긴 쟁쟁한 하지만 분들이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이광희 예비 후보님이 또 가셔서 승기를 거머쥐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지지만 수도권이 특히 경기권이 잘 승리해야 이게 전체 전국의 풍향을 결정짓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은 워낙 또 많은 선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60개. 이게 60개에서 영남 다음으로 많죠. 네. 그래서 수도권의 경기를 잘 지켜야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좀 안정적인 정권제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도 판세 같은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새누리당 19, 정의당 한석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어떻게 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가 예측할 때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경기도를 이전한 인구가 좀 많아졌는데 그게 네.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실제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지역은? 예, 부천만 다니시겠어요? 저 지금은 부천만 다니고 부천에서도 분위기가 좀, 오정구 네. 지역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아니 뭐냐면 이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현 정부에는 좀 악재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응을 또 다 각각 잘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구 경북하고도 이런 생각이 비교가 들어요. 돼요 지자체장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다행스럽게 이제 지자체장들이 좀 앞장서서 잘 대응을 해줘서 이게 좀 뭐랄까 그 반 정도는 이렇게 좀 회복을 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민심에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조금 더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대선 후보 지지율로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사니까 마스크 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지금 약속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고통스러운 약속 상황인데요. 상황이에요. 예, 그 지금 정부가 이게 직접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과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줬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약국밖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주민번호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전산망이나 이런 체계가 약국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뭐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동료 약사들이 좀 애쓰고 있고 그런 거에서 감사드리고 또 어쨌든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감염병 예방에서 외국 언론도 한국을 극찬하고 있고 또 이제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대구나 경북 지자체보다는 경기나 서울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이 마스크 문제만큼은 10명 중에 8, 9분 비판하는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당장 내 손에 마스크 안 들어오거든요. 없으니까. 쉽게. 기사도 또 너무 많이 네. 나와요. 예.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포 마케팅에서 예. 마스크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선거 운동하러 갔다가 아침 오전 나절에 줄 서 있는 줄 근처에 옷 입고 간다. 그럼 뭐 바로 그냥 뭐 마스크 그 얘기. 얘기로. 지탄을 예, 받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 너무 웃겨. 중앙일보 최근 보도 보면요 하루 사이에 완전 달라졌는데 그렇죠. 어제는 대만 마스크 정책 너무 잘한다고. 음. 근데 거기도 일주일에 똑같아, 우리가. 두매 구매 우리가 똑같거든요. 너무 잘한다는데 우리가 이 정책 내놓으니까 뭐 일주일에 2장 가지고 살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3일에 뭐 한번 이게 가라. 우와! 이렇게 공포 마케팅에 조장하니 네. 이게 아니, 이게 네. 생산량하고 이렇게 그 수요량이 워낙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그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 오부제 같은 게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대안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당장 저희도 뭐 2매씩은 어떻게 또 할 수 할 있고 수도 이게 있을 또 것 마스크의 재고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플들도 또 나오고 나왔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사재기를 할지 이렇게 사재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렇게 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강동의 비타민 아저씨로서 예. 비타민 C는 어떻게 좀 이런 면역력 강화에 좋은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감염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역력이 높일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 비타민제도 좀 복용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면역력이 높일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강 예방법 중에 하나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특별히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손 씻기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것을 이렇게 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좀 이것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여쭤보죠. 박근혜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도로 새누리당이 됐기 때문에 중도 보수들이 떠날 것이다. 이 의견이 좀 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뭐 큰 영향을 예전에 뭐 대전은요 이런 것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미래통합당의 어떤 구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지지층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만큼 또 여당이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예. 이강희 후보는 저는 이제 그 어떤 프레임 정치가 기승을 부릴 때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마스크 정치, 이 공포 마케팅 정치에서 여기에서 미통당의 근저는 다시 박근혜의 부활이다. 이 점을 저는 정치에는 정치로 맞서야 된다고 보지 마스크를 어떻게 2개씩 나누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정치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좀 우리가 타겟 삼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래통합당이 다시 박근혜 당으로의 전환을 했다. 국민들이 탄핵한 박근혜의 부활임을 정확하게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그렇습니다. 메시지 나온 네. 후에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미래통합당 예. 지지율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데 상당히 장애 요소가 오히려 될 거라고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보수파 세력들이 결집하는 데는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표의 확산성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비례정당은 이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합정당 얘기도 있고 네,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열린민주당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후보들 입장에서. 참 어려운 숙제인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 자체가 미래한국당에서 보듯이 약간 좀 불안전한 요소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파들의 어떤 그 집권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진보 진영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원래 취지대로 다수당에 출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우선해서는 어쨌든 보수파가 부활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택을 할 때 이런 문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결정지어야 될 때 그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 일당을 야당에게 주면 지금까지의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해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두 분 다 혼잡을 우리 생각이랑 똑같을까 모르겠네.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하고. 당론과 같은 거예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당론은 뭐 아직 만들어지기 네. 전이니까요. 네. 저는 당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론이 만들어서 끝났는데도 그 마무게 금화무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우와. 아니, 그거 화나 출당시켰어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강력. 너무 괜찮습니다. 세게. 괜찮습니다. 예, 여기 예, 잘못 예. 얘기하는 아니, 거. 아니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사이다시라고 사이다 발언이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천 작업이 한참인데 양당이 김영호 공천위원장은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그렇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한껏 받고 있는데 우리 관리위원장님은 잘 안 보시는 안 오해영 보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제 그 총선 그 기획단이 발족할 때부터 이렇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나서면서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또 권리당원들로부터 그런 여론 수렴을 했고 중앙위원회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정당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선거 때마다 공천위원장이 막 칼 휘두르는 칼잡이 노릇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의 정치는 아니다. 이게 우리 정치가 예측 가능한 정치가 돼야 되고 또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그 정치 룰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정치가 계속 이렇게 칼잡이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좀 후진적인 정치 구조는 좀 청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뭐 존재감이 없을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정치인들은 이 그 안철수 대표 당시에 지방 선거 때 기초광역의회 중에서 그 경선을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 내리꽂혔죠.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반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었고 네. 이번에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 저희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는 8곳 중에서 4곳이 경선을 하고 2분은 경선 후보가 없어서 단수 그 현역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됐어요. 그러니까 6군데를 어쨌든 경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하고 저쪽에 내리꼽는 사이다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폭거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자기가 그 혁신이란 말로 대치되는 이런 상황은 이거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이건 혁신도 아니고 당내 민주주의도 아니다. 오로지 그냥 휘두르는 칼날에 의해서 다시 친박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들에게. 많이 보고 있으면 하시고 싶은 말 하시죠. 예. 아까 먼저 예. 부럽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후보님, 네. 이동영 TV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저를 뽑아주신 오정구 지역 유권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를 삼선 부천시의원으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특히 원혜영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 오시고 갖고 오신 오정구를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정치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비 후보님. 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시민운동가 출신 바닥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왔었던 정치인이 성공하는 성공 신화를 좀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가들의 바람입니다. 전화 걸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만약에 이번에도 이광희가 지면 결국은 줄 서고 뭐 이렇게 줄 대고 이런 정치하는 후배들만 생기지 않겠느냐. 당신이 이겨야 바닥부터 박박 겨도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어떤 그 신화를 좀 만들어 달라. 네, 저 꼭 만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저하고 이름이 같은 서영석이라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네. 예, 자유한국당의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서영석이가 있고 옛날에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간 서영석이가 있고 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고 막 헷갈려 하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천에 서영석 나도 부른다 그러니까 안 돼. 나도 왜 나쁜 사람 부를까? 아니, 나쁘다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니요. 아닌 사람. 범죄자입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인 제가 진품 서영석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또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그게 네. 말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잘생긴 서영석입니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예. 확실히 이분보단 잘생기셨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6회 방송입니까? 네. 마치고요. 이제 속속 대진표가 짜지는데 대진표가 짜지면 서울 경기 분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스튜디오로 모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못 올라옵니다. 대진표가 짜지면 정말 바빠지기 바빠 때문에. 내려가죠 뭐. 그러면 저희가 주말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편씩 혹은 3편씩 4명 6명씩 막 만나는 걸로.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정하는 그냥 가. 그냥 가. 히틀러입니다. 가면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다 사람. 근데 내가 아니고 장담합니까? 마시고 서울에도 많은데. 후보들이 맛있는. 아니 그 지역에 정말 맛있는. 네, 지역 그것도 맛집? 먹으면 안 그렇지. 되지 않나? 좀 우리 얻어먹으면 안 되죠. 안 돼? 안 되나? 안 되죠. 아이, 더치폰 페이 해야 됩니다. 각자 내야 돼. 그럼 내가 낼게. 우리 법인카드로 갑시다. 예. 여러분들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두 네. 분도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두분 바랍니다. 21대 국회 꼭 여의도 입성하실 거라고 믿고 네. 네, 저희 앞으로도 좋은 정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죠. 예. 이광희 후보, 서영석 후보. 다시는 만나지 말자. 국회로 떠나라. 안녕. 안녕.